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남자애들이 거기에다가 파라핀을 넣어가지고 피부가 괴사가 됐어. 레이저가 되게 예민한 기계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기계거든. 우리나라 물건도 조금 하는 게 있어. 문제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를 많이 공론화돼가지고 토론을 통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해도 안전한가, 이제 제어 장치라든지 아니면 안전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두고 뭔가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SNS에서 비수술 쌍꺼풀, 간단한 타투 뭐 이런 거 광고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시술들이 사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는 하잖아요. 왜 위험한지 혹시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위험하다는 거는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내가 한 가지 본 거는 플라즈마 쌍꺼풀 라인에다가 이렇게 지져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아마 피부를 쪼그라뜨리게 하거나 이제 흉터를 만들어서 이제 쌍꺼풀 만드는 그런 광고를 나도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쌍꺼풀 만드는 원리랑은 약간은 다른데 뭐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피부에다가 화상을 입혀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쪼그라뜨림으로써 거기 흉터가 남게 만드는 거지, 한마디로. 일단은 그거는 의료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료인의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하면은 해고랑 찾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왜 위험하냐면은 그 비슷한 거를 사실 내가 학회에서 본 적이 있거든. 의사가 비침습적으로 해서 이렇게 흉터를 만들어서 쌍꺼풀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그런 거를 이제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의료인이 하는 거랑 비의료인이랑 차이점은, 우리는 해부학적 구조를 알고 그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는 거랑,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해서 하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부작용이나 이렇게 사람이 피부가 다 두께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눈에 뜨는 구조가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푹 꺼진 사람도 있고 뭐 퉁퉁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걸 열을 가하는 게 사람이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안쪽에서 뭔가 구조물을 망가뜨렸다, 그러면은 뭐 눈뜨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흉터 때문에 라인이 눈뜰 때 뭐 방해받는 구조가 생겨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거지. 실제로 그것 때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온 사람도 있고, 이상한 시술 뭐 미용실에서 사사 야매로 해가지고 문제되는 사람 많죠. 일단은 감염이 잘 됩니다, 감염. 거기서 의료인들이 우리가 수술할 때 예전에 막 드라마 볼 때도 거기 OBT가 막 있잖아. 그러면 부원장이랑 나랑 둘 다 이렇게 하잖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소독되지 않은 걸 막 만진다든지. 근데 그게 의료인이 아니면은 교육을 그냥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지켜지지가 않거든. 완전 몸에 배인 습관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거기 쉽게 감염이 되죠. 상처를 만드는데. 컨타미네이션 줄임말인데 병원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오염이 돼가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은 조금 더 위험성이 높겠지. 레이저가 이제 되게 예민한 기계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기계거든. 그러니까 그 레이저라는 에너지를 딱 축적해가지고 딱 쏴가지고 우리가 타겟팅한 피부에 있는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게 되게 예민해서 우리나라 물건도 조금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리지널로 나온 제품이 너무 정확도나 이런 게 한 10번 쐈을 때 얼마만큼 타겟팅이 돼가지고 잘 하는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은 오리지널보다 좀 안 좋아. 뭐 이거는 내 의견이긴 한데 그냥 사실이 그래. 근데 이제 피부샵이나 이런 데서는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뭐 어떻게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제품들 이런 것들을 뭐 사서 쓰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가지고 근데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도 내가 의사인데 내가 치료하는 사람인데도 이거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거쳐가지고 여러 번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됩니다 해가지고 하는 그거가 위험하기도 하고 거짓말이고. 그럼 거기 피부샵 같은 데서 들여오는 기계 같은 거는 다 인증받은 안전한 그게 아니네요? 그건 모르지. 알 수가 없는 경로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 비의료인한테는 팔 수가 없어. 아니 그거는 무면허 시술은 처벌받는 일이야, 의료법 제27조에 의해서. 근데 이제 진짜 제일 무서운 거는 필러 같은 거야. 사사로 하는 필러들, 파라핀 넣는 거. 뭐 입술도 넣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내가 입술 조금 잘라내가지고 안에 있는 거 긁어내는 사람도 있고, 팔자에도 있었고 미간에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남자애들이 거기에다가
파라핀을 넣어가지고 피부가 괴사가 됐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뇨기과에서 협진이 와가지고 내가 쭉 봤는데 뭐 다 썩었어. 기능은 기능이 이제 문제가 되지.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성기 같은 거는 이제 구축이 오면은 쪼그라들잖아. 쪼그라들면 안 좋겠지. 그러니까 그 위험하니까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무서운 건 그거.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뭐 넣는 거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럼 그 타투샵 이런 거 있잖아요. 타투샵에서 하는 그런 약간 위생적인 것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타투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침습적인 거죠. 피부에 있는 진피 내에다가 잉크를 넣어가지고 그게 흡수가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찌르고 나면은 이제 당연히 피 나잖아. 그것도 감염이 되는 거죠, 감염. 되게 막 휘황찬란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장시간 계속 노출이 돼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잉크 내에 있는 성분이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사실 실제로 있고. 그거 주장하는 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거랑 테두리 밖에서 그냥 불법으로 시술하는 거랑 다르니까 문제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를 많이 공론화돼가지고 토론을 통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해도 안전한가 이제 제어 장치라든지 아니면 안전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두고 뭔가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별 생각이 없기. 표가 되는 쪽으로만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소득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면은 표가 되고 그 안전장치나 이런 거는 그 다음 생각하지 뭐. 그 타투 시술 중에 지금은 많이는 조금 없다고는 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미국에서는 C형 감염이나 HIV 감염되는 게 원래 제일 컸었거든. 근데 장단점이 있어. 이렇게 합법화함으로써 교육을 시키고 무허가는 단속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허가를 나라에서 받게 되면 그럼 조금 더 위생 개념이 생기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이제 한 반을 가지고 여러 번 시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됐었고 감염 같은 게 문제가 있고 위생 같은 거. 위생에 대한 것도 있고 그 교육을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용이 들어요.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허가를 내준다든지 항상 다 비용이 드는데 이제 그게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위험성을 잘 따지는 게 중요한데 난 깜짝 놀랐어. 요즘에 하도 과대 광고가 많아가지고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고 막 근데 요 며칠 전에는 AI로 의사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하는 광고도 봤거든. 그게 무슨 내용인가 주로 이렇게 보니까 또 틀린 것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 그게 처벌하기가 어렵다더라고. 원래는 지금 의료법이 개정돼가지고 진짜 내가 의사인데도 뭔가를 광고하거나 할 때 이제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 돼서 그거 안 지키면은 경찰서 가서 막 조사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과장 광고나 과대 광고가 심의도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금 되게 유튜브나 이런 데 많잖아. 이런 거는 왜 단속 안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 대답이 뭔지 알아? 단속하기 힘들대. 그 허점을 이제 이용해서 그냥 무분별하는 거 되게 많이 하잖아 요즘에. 되게 돈이 또 되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과대 허위 광고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시 퍼가지고 다시 조금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또 막 그렇게 퍼뜨리는 바이럴이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의료 광고 말고도 뭐 테무나 뭐 틱톡 이런 데서 그냥 다운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영상 입혀가지고 목소리 입혀서 그냥 또 보내. 근데 그게 막 퍼져 바이럴처럼. 그게 무슨 부업처럼 돼 있던데 그건 나중에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뭔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과대 광고는 의사가 하면 그건 진짜 의료적인 의료인으로서 양심이 없는 거고. 근데 거기는 그냥 막 하니까. 그거는 막 하고 뭐 임상 실험이 해가지고 뭐 됐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던데 그거 찾아보면 무슨 논문인지 모르고 그거를 막 인용할 때 되게 복잡하거든. 근데 막 하대.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뭐 해야 된다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걸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다더라고. 그 진짜 SNS가 무섭더라. 그게 사람들이 그냥 믿게 되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단속하든지 해야지 뭐합니까 지금.